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등등 여러가지 명칭이 붙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에 투자일기도 투자일기이거니와 가상자산에 대해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의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미 정해졌죠.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입니다. 일종의 양도소득세 같은 개념이죠. 그렇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기본 공제액 250만을 뺀 나머지 이익의 22%를 종합과세는 아닙니다. 분리과세한다는 기존 과세 계획을 그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행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대한 반발은 거셉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무엇을 했다고 과세부터 하냐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앞서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이라면서 금융투자자산으로 제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분류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육성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힘들고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 대상도 아니며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정보법상에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어 절반 정도는 제도화되어 있다고 강변합니다. 요약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금년 4월 합법적 가상자산 거래소의 총거래액은 3월 대비 49% 증가한 1조 5천억 달러, 약 176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설된 계좌 수가 9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액이 4월 15일 1일 기준으로 약 216억 3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 24조 원이죠. 국내 주식 투자와 해외 주식 투자를 합한 금액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일기는 시중은행의 자금 이동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기준 요구불 예금 잔액은 661조 원으로 지난 3개월 사이에 52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도 142조 원으로 3월 말보다 약 7조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은 하루 저녁에 몇십 %씩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등 변동성이 주식보다도 훨씬 더 높아 가상자산 급락시 예상되는 투자자의 손해와 충격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과열되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투자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 2천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대한 수수방관하면서 투자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탈피해서 보호와 규제 여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를 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절대 곰은 아니지만 정부가 몰염치한 왕서방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상당수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연령층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좌절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그 탈출구가 변동성이 극히 높은 위험천만한 가상자산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우물쭈물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을 믿지 말고 투자자 스스로 냉철한 이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